어디 근본도 없이 걸레질이나 하던 청소부 주제에 드디어 우리 집에서 치워버리게 됐구나. 서울가정법원 로비에서 12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펑! 하얀 거품이 제 낡은 운동화와 발등을 적셨고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죠. 청소부 주제에 감히 라는 말이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집도 직장도 이름도 빼앗긴 채 길바닥으로 내쫓기던 그때 모르는 번호가 제 주머니에서 울렸어요. 받는 순간 40년 동안 봉인된 기록이 열릴 거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닦던 그 대리석 바닥 아래에 진짜 비밀이 묻혀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먼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 대체 누구였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로비는 싸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혼 확정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죠.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회의 결혼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저려왔지만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죠. 시어머니 장명자가 명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손놀림이 들떠 있었어요. 샴페인 병이었죠. 고급 브랜드 라벨이 번쩍거렸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여기서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코르크가 천장을 향해 날아갔어요.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죠. 서진의 낡은 운동화 위로 샴페인이 흘러내렸습니다. 흰 거품이 발등을 적시며 바닥으로 퍼졌어요. 3만 원짜리 운동화가 명품 샴페인에 젖어갔죠. 장명자가 양손으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 목소리가 법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안 뭐야, 이혼하는데 샴페인을. 서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이 온몸을 휘감았죠. 남편 강태원은 어머니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삐죽 올라가 있었어요.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입술이었죠. 지금은 비웃음만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빨리 좀. 태원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길에서 스쳐가는 남처럼 무심했어요. 12회를 함께한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뭐해? 빨리 안 찍고. 시간 없어. 태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12회의 끝이 그렇게 찍혔어요. 장명자가 서진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쯧쯧, 꼴 좀 봐라. 진짜 딱해서 말이 안 나온다. 비웃음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태원이한테 시집을 와.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청소부. 그 단어가 또 가슴에 박혔죠. 12회 동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명절마다 시댁 갈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수도 없이요. 걸레나 들고 바닥이나 닦던 년이 뭘 바랐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안에서 뭘 헤쳐먹으려고 그렇게 붙어 있었어? 장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태원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아내를 향한 모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집 온 날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알았으면 분수껏 살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 여자 불쌍하다, 시어머니 무섭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튄 샴페인 거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걸레를 찾는 손이었어요. 바닥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한림솔루션 로비를 새벽마다 닦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닦았습니다. 회의실도 화장실도 계단 구석구석까지 청소했죠. 남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바닥을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그 바닥을 매일 닦았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는 그 순간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었죠.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서울 국번,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이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장명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전화야? 받아봐. 이혼도 안 끝났는데 새 남자라도 생겼어? 장명자가 킬킬 웃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꼴로 누가 만나주겠냐만. 걸레든 손으로 누굴 만져. 태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진동이 멈추고 부재중 기록만 남았습니다. 장명자가 손을 휘휘 저었어요. 됐으니까 이제 꺼져. 다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장명자가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알아들었어? 꺼지라고. 태원은 이미 등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12에 함께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아야 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주차장 한쪽에서 누군가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림솔루션 시설팀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어요. 중견 직원 두식이었죠. 그는 회사 업무차 법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서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두식은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안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명자 일행이 근처에 있었죠.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서진은 그 인사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재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서울 국번, 처음 보는 번호였죠. 누구였을까요? 서진은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장은 오늘 밤 잘 곳을 찾는 게 먼저였어요. 집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죠. 남편도 잃었어요. 41살 서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하나 구할 돈도 빠듯했죠. 통장 잔고는 53만 원이 전부였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서진이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명자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청소부, 걸레, 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2해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야 울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런데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을 시작이라는 걸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왜 자신을 찾는지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날의 모욕, 그걸로 끝났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림솔루션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 12해 동안 다니던 직장이었죠. 오늘은 짐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물함에 두고 온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정문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익숙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새벽마다 닦았던 대리석 바닥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보안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출입증 찍어주세요. 보안 요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서진은 목에 걸린 출입증을 단말기에 대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상하네. 서진이 다시 찍어봤어요.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출입 권한이 없네요. 비활성화됐어요. 네, 저 여기 직원인데요. 미화팀 소속이에요. 서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피식 웃었어요. 직원이었죠. 어제부로 퇴사 처리됐던데요. 그 말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퇴사 처리요? 아무런 통보도 없었어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잘린 거였죠. 저 사물함에 짐이 있어서요. 그것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출입 권한 없으면 못 들어가요. 보안 요원이 딱 잘라 말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명자가 걸어 나왔어요. 뒤에는 태원과 임원 2명이 따르고 있었죠. 서진을 발견한 장명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쫓겨난 주제에 또 왔어? 장명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 짐만 찾으러. 짐? 무슨 짐? 내 물건 같은 거 여기 없어. 장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물함에 제 옷이랑 신발이. 아, 그거. 장명자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뒤에 있던 직원 하나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장명자가 그 봉지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확 쏟아버렸죠. 털썩?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굴러나왔어요. 구겨진 티셔츠, 손때 묻은 머그컵, 작은 거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진이 10년 넘게 쓰던 물건들이었죠.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장명자가 킬킬 웃었어요. 태원은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진은 무릎을 꿇고 물건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것 봐. 바닥에서 뭘 줍고 있어. 평생 바닥만 기는 팔자야, 팔자. 장명자가 비웃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죠. 들면 안 됐어요. 그때 누군가 서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림솔루션 시설팀 유니폼이었어요. 두식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야, 너 뭐야? 장명자가 눈을 부라렸어요. 시설팀 두식입니다. 두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설팀? 청소부 동료끼리 돕는 거야? 참 보기 좋다, 진짜. 두식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다 주워 담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죠. 고마워요.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두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져, 둘 다. 더러워서 못 보겠네. 장명자가 손을 휘휘 저었어요. 서진은 봉지를 들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장명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12해 동안 일했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서진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없는 곳이 필요했죠. 쓰레기 수거장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두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두식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봉지에서 삼각김밥 2개와 음료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아침 안 드셨죠? 서진은 멍하니 김밥을 바라봤어요.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아니 시댁 사람들 곁에서 12해 동안요. 왜 이러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요. 그냥 안쓰러워서. 두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선은 멀리 주차장 쪽을 향하고 있었죠. 저도 비슷했거든요. 여기서 7년째 일하는데 사람 취급 받아본 적 없어요. 두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댁 가전제품 고장나면 새벽에도 불려가고 사모님 차 세차해달라고 하면 해야 하고 근데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쳐요. 투명인간이에요, 저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사람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선. 두식이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사람감? 12해 동안 서진이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달라질 거예요. 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가 봐야 해요. 들키면 또 잔소리 듣거든요. 두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고마워요, 진짜로.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두식이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죠. 서진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김밥 맛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봉지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진이 손을 넣어봤어요.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봤죠.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 아래 짧은 글씨가 있었죠.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서진은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번호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부재중 기록을 확인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어제 법원에서 울렸던 그 전화. 방금 두식이 준 메모지의 번호. 똑같은 번호였죠.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두식이 왜 이 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애초에 이 번호는 누구 번호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진은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건물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림솔루션 간판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12해 동안 닦았던 그 건물이었죠.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봉지를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주머니에는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진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두식이 준 거였죠.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도 울렸던 번호였습니다.
3번의 우연, 법원에서 울린 전화, 2식의 메모, 그리고 같은 번호.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버스가 왔어요. 서진이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한림솔루션 건물이 멀어졌죠. 서진은 메모지를 꺼내 다시 봤어요. 전화번호 11자리.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반지하 원룸에서 뒤척였습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메모지를 몇 번이나 꺼내봤죠. 전화할까 말까? 전화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미 잃을 건 다 잃었는데. 새벽 3시였어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전화하자.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도대체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서진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보증금 500에 겨우 구한 곳이었죠. 결혼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12해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틈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런 봉투였어요. 등기우편이었죠. 서진은 봉투를 뽑아들었습니다. 보낸 곳은 서울중앙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죠. 서진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서진은 침대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했죠. 의결권 위임, 주식 우선 매수권, 지분 양도 동의서. 서진은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죠. 분명 자기 이름이 맞았습니다. 서류 맨 뒤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죠. 이 번호였어요. 법원에서 울렸던 그 번호. 2식이 김밥 봉지에 넣어준 그 번호. 그리고 지금 이 서류에도 같은 번호. 3번째였습니다. 같은 번호가 3번이나 나타난 거였어요. 서진은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림그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림솔루션의 모기업이었죠. 자신이 12해 동안 바닥을 닦았던 그 회사의 본사였습니다. 왜 한림그룹 서류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까요? 서진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혹시 시댁에서 보낸 건 아닐까? 이혼하고 나서 빚을 떠넘기려는 수작 아닐까? 태원이 진 빚을 자기한테 넘기려고 위조한 서류 아닐까?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째 침대 밑에 밀어 넣었죠. 무서웠습니다. 뭔지 모를 함정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서류 속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의결권, 지분, 양도.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벽 5시였어요. 서진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죠.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해볼까? 아니, 무서워. 근데 이렇게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침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림솔루션 인사팀이었어요. 서진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죠. 김서진 씨죠? 오늘 10시까지 본사로 와주세요. 네, 저 어제 퇴사 처리됐다고. 그냥 오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10시 정각, 서진은 한림솔루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보안 요원이 바로 통과시켜줬어요. 이상했죠. 로비에서 인사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직원이 앞장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회의실 앞에서 멈췄죠.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에 장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태원, 그리고 임원 4~5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모두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 왔네. 어서 와, 도둑년아. 장명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모르는 척해? 이것 좀 봐. 장명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캡처된 화면이었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 내용이었죠. 익명 제보, 대표 일가 외주비 부풀리기 의혹, 증거 사진 첨부. 사진 속에는 서진이 청소하던 사무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 캐비닛이 열려 있었고 문서가 흩어져 있었죠. 마치 서진이 몰래 자료를 빼돌린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장명자가 테이블을 쾅 쳤어요. 서진은 움찔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몰래 서류 빼돌린 거 다 알아. 이혼 합의금 더 뜯어내려고 이런 짓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그 사무실 청소한 날짜랑 이 사진 찍힌 날짜가 딱 맞아. 태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12에 함께 산 남편의 눈이 맞나 싶었습니다. 태원 씨,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짓 안 했어요. 증거 앞에서 무슨 소리야. 입 닥쳐. 태원이 손을 내저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에 고발할 거야. 회사 기밀 유출, 협박, 명예훼손. 전부 다. 장명자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감옥에 가고 싶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백해. 누가 시켰어? 누구한테 넘긴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 아니에요. 끝까지 오리발이야? 좋아, 그럼 각오해. 장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두식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죠. 두식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서진이 찍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청소할 때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두식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장명자가 두식을 노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뭐야, 넌? 두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문을 닫았어요. 서진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까지 자백서 안 쓰면 고발이야. 알았어? 장명자가 서진 얼굴 앞까지 다가와 말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필요했죠. 계단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죠. 12회였습니다. 12회 동안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불평 한 번 안 하고 버텼죠. 그런데 마지막이 이거였습니다. 도둑으로 몰리는 거였어요. 서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어젯밤 침대 밑에서 꺼낸 봉투였습니다. 등기우편, 그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 서진은 봉투를 꺼내 꼭 쥐었어요. 2번호. 3번이나 나타난 2번호. 이제는 전화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잃을 게 없었어요. 집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죠. 이제는 범죄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진 씨 맞으시죠?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이름은 윤석호입니다. 변호사예요. 서진 씨를 오래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 자신을 찾아왔다고요? 지금 바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진 씨 인생이 바뀔 이야기예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전화기 너머로 주소가 들려왔어요.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했죠.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건물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강남역 사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은 인파 사이를 헤치며 걸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죠. 윤석호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서진 씨?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윤석호입니다. 변호사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서진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진이 손을 저었어요.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본론이 듣고 싶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저한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윤 변호사가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진 씨,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봉투였어요. 서진이 반지하 원룸에서 받았던 그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똑같은 양식, 똑같은 서류. 저한테 온 우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서. 이건 제가 보낸 겁니다. 서진은 눈을 깜빡였어요. 변호사님이요? 네. 정확히는 제 의뢰인이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윤 변호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진 씨, 혹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친아버지요? 서진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버려져서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 씨 어머니는 41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진 씨를 낳다가요.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윤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동식 회장입니다. 한림그룹 창업주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림그룹이요? 자신이 12해 동안 바닥을 닦았던 그 한림솔루션. 그 모기업 회장이 친아버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저한테 왜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어딘가 서진과 닮아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이분이 서진 씨 어머니예요. 이름은 박순영. 한동식 회장의 첫사랑이었죠.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41해 전에 순영 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죠. 순영 씨는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집안 압력에 못 이겨 다른 분과 결혼했어요. 그때 순영 씨가 임신 중인 줄 몰랐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영 씨는 혼자서 서진 씨를 낳았어요. 하지만 출산 중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죠. 서진 씨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저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순영 씨가 아이를 낳은 줄 몰랐어요. 10년 전에야 알게 됐죠. 그때부터 서진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런데 서진 씨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아원 기록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고 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1년 전에 겨우 찾았습니다. 서진 씨가 한림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1년 전이라면 자신이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회장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췌장암이었죠.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니.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서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과하고 싶대요. 41해 동안 몰라본 죄를 빌고 싶다고 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한림그룹 지분 30%를.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30%요? 한림그룹은 재계 순위 2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30%면 수조 원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 씨가 회장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출생신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 상속 동의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꿈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도둑으로 몰리던 청소부가 오늘 갑자기 재벌 상속녀가 된다고요? 회장님을 만나보시겠어요?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림솔루션, 장명자, 태원, 12해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그 회사의 주인이 자기 아버지였다니. 서진 씨? 윤 변호사가 다시 불렀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만날게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서진의 인생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닥을 기던 삶과 하늘을 나는 삶.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서진에게 달려 있었죠. 그런데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장명자와 태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복수의 칼날이 천천히 뽑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진은 윤 변호사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스쳐 지나갔죠. 강남을 지나 한남동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어요. 담장 너머로 커다란 저택들이 보였죠. 서진은 긴장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정원이 넓었어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12해 동안 닦았던 한림솔루션 로비보다 더 넓어 보였죠. 현관 앞에 차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의심했어요. 두식 씨? 한림솔루션 시설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반듯한 자세. 어제까지 본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오셨군요, 서진 씨. 두식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투도 달랐습니다. 존댓말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진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설명드릴게요. 두식이 앞장섰습니다. 서진은 멍한 채로 따라갔어요. 윤 변호사도 함께 들어왔죠. 저택 내부는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어요.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뭔가를 만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응접실로 안내받았어요. 소파가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두식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죠. 서진 씨, 제 진짜 이름은 박두식입니다. 한림그룹 회장 비서실 소속이에요. 서진은 숨을 삼켰어요. 비서실이요? 네. 10년 전부터 회장님 지시로 서진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어린아이 사진이었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것 같았죠. 이게 저예요? 네. 회장님이 항상 갖고 계시던 사진이에요. 서진 씨가 5살 때 찍은 거죠.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은 한 장도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서진 씨를 찾으라고 하셨을 때 단서가 너무 없었어요. 고아원 기록도 엉망이었고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죠. 두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겨우 단서를 잡았어요. 서진 씨가 한림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요. 3년 전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한림솔루션 시설팀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서진 씨를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3년 동안 두식이 자신을 지켜봤다고요? 그 모든 친절이, 김밥 봉지에 넣어준 메모가, 법원에서 온 전화가 전부 계획된 거였다고요? 왜 바로 말 안 하셨어요? 회장님 지시였어요.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두식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같기도 하고 고마움 같기도 하고 회장님을 뵙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시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두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병실 같은 방이었어요. 의료 장비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었죠. 회장님, 서진 씨 오셨습니다. 두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이 열렸죠. 서진을 보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며 서진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진아.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아버지. 서진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노인의 손이 서진의 볼을 쓸었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죠. 미안하다. 미안해. 노인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40해가 넘도록 널 몰랐다. 용서해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 말이 진심인지는 서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노인 앞에서 원망을 쏟아낼 수는 없었어요. 널 찾느라 10년이 걸렸다. 두식이가 고생 많이 했어. 노인이 힘겹게 말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너한테 줄 게 있다. 노인이 두식을 쳐다봤어요. 두식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어요. 한림그룹. 지분 30%야. 내 거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림그룹 보통주 30%. 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이건 내 딸이야. 당연히 내 거지. 노인이 힘겹게 웃었어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림솔루션. 알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해 동안 바닥을 닦았던 그 회사였죠. 그 회사. 한림그룹 자회사야. 내가 30% 대주주가 되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회사도 내 거야. 서진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림솔루션이 자기 거라고요? 장명자가 대표이사인 그 회사가요? 태원이 상무로 있는 그 회사가요? 거기서 내가 고생한 거 다 알아.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가 널 얼마나 괴롭혔는지 두식이한테 다 들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명자가 한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샴페인을 뿌리던 모습, 걸레년이라고 비웃던 목소리,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그 얼굴. 이제 내 차례야. 노인이 서진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도 돼.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죠. 아버지, 듣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난 그냥 널 다시 봐서 좋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소리가 잦아들었죠. 회장님, 두식이 다가왔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에서 비켜섰어요. 손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0%, 한림그룹의 30%.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한림솔루션 건물이 있었죠.
자신이 12해 동안 바닥을 닦았던 그 건물이요.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장명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태원도 몰랐어요.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죠. 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서진 씨, 오늘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주주 등록, 이사회 통보, 지분 공시. 변호사님. 서진이 윤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림솔루션 임시 이사회 언제 열 수 있어요? 급하게 잡으면 이틀 후에요. 잡아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인사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식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서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바닥을 기던 청소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대주주가 된 거였어요.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장명자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됐죠. 기다려라.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것 전부 돌려주겠다. 이틀 후 모든 게 뒤집히게 됩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진은 윤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주주 등록 서류, 이사회 소집 통보서, 공시자료. 서진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부로 서진 씨는 한림그룹 최대 개인 주주예요.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0%.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한림솔루션 이사회는 오늘 오후 3시로 잡혔어요. 긴급 소집이라 참석률이 낮을 수 있지만 장명자는요? 서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참석하죠. 강태원 상무도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다시 단단해졌죠. 그때 윤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웠죠. 서진 씨, 회장님이. 서진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돌아가셨죠? 새벽에요. 편안하게 가셨대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틀 전에 다 쏟아냈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장례는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대요. 정식 발표는 내일 하고요. 그럼 오늘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해요. 회장님 유지이기도 하고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죠. 아버지.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41해 만에 처음 불러본 호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를 기회는 없었죠. 서진 씨, 괜찮아요? 윤 변호사가 물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잖아요. 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가죠. 이사회에.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한림솔루션 본사 앞에 멈췄어요. 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이었죠.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로비로 들어섰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출입증 보여주시죠. 서진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뒤에서 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윤석호입니다.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는 신규 주주분이에요. 보안 요원이 명함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였죠. 들어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죠. 서진이 도둑으로 몰렸던 그 회의실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죠.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두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준비됐어요? 두식이 물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줘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장명자가 있었죠. 그 옆에 태원이 앉아 있었어요. 장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장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쫓겨난 청소부가 왜 이사회에 들어와? 보안팀 어딨어? 장명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뭐해? 인연 안 끌어내. 대표님, 잠시만요. 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윤석호입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건 저예요. 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장명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분 권한으로요. 윤 변호사가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김서진 씨, 한림그룹 지분 30% 보유자. 오늘부로 한림솔루션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장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거짓말이에요. 이 청소부년이 무슨 지분이야? 태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어요. 주주등록증명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양도계약서 사본. 전부 정식 서류였습니다. 장명자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읽어내려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이건 말도 안 돼. 한동식 회장님이 직접 양도하셨어요. 회장님 친딸이시거든요. 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친딸? 인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명자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친딸 맞습니다. 두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 박두식입니다. 한림그룹 비서실 소속이에요. 10년간 회장님 지시로 서진 씨를 찾았습니다. 장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두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시설팀이 아니었어? 위장이었죠. 두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테이블 상석 앞에 섰습니다. 장명자와 눈이 마주쳤죠. 오래간만이네요, 어머님. 서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 필요 없겠네요. 전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장명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샴페인 뿌리셨죠? 청소부 주제에 시집 왔다고 비웃으셨고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장명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받은 거 지금부터 돌려드릴게요.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장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 특별감사 들어갑니다. 회계장부 전부요. 서진이 선언했어요. 장명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태원의 얼굴도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12해 동안 받았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샴페인, 걸레, 도둑년. 전부 돌려줄 거였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명자는 자신의 대표이사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장명자가 중얼거렸어요. 태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그 청소부년이 진짜 회장님 딸이에요? 닥쳐. 장명자가 소리쳤어요. 태원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늙은이가 숨겨둔 딸이 있는 줄 누가 알았냐고. 장명자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라고? 30%면 우리보다 많잖아. 장명자 일가가 가진 지분은 25%였어요. 서진이 최대 주주가 된 거였죠. 감사가 들어오면 끝이에요, 어머니. 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계장부 열리면 우리가 그동안 한 거 다 나와요. 장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주비 부풀리기, 가짜 거래처 횡령. 10년 넘게 쌓아온 비리였어요. 감사에 걸리면 감옥이었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장명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해. 지금 바로 와. 전화를 끊고 장명자가 태원을 노려봤어요. 가만히 당할 순 없어. 전현이 뭔데 감히 우리한테 덤벼? 근데 어떡해요? 전현이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면 뭐해? 약점만 잡으면 끝이야. 장명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전현이 12해 동안 청소부였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1시간 후 누군가 대표이사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눈빛이 음흉했죠. 장명자의 오랜 측근 강 전무였습니다. 불렀어? 응. 급한 일이야. 장명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소부가 회장 딸이었다고? 미친. 그러니까 빨리 뭘 찾아야 해. 전현 약점. 약점이요? 뭐든 좋아. 과거 전과 기록, 빚 남자 관계, 뭐든. 장명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전현이 고아원 출신이래.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찾아봐. 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내일까지. 내일 감사 들어오기 전까지 찾아야 해. 장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강 전무가 자리를 떴습니다. 태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찾으면 어쩌려고요? 협박이지. 약점 잡고 흔들어서 감사 취소하게 만들어야지. 장명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전현이 아무리 최대 주주여도 과거가 더럽면 끝이야. 언론에 뿌리면 망신당해서 얼굴 못 들 거야.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사회에서 봤던 그 눈. 12해 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 시각 서진은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련해준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두식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서류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림솔루션 회계 자료 확보했어요. 비공식 장부도요. 빨리 찾았네. 서진이 화면을 봤어요. 장명자 대표랑 강태원 상무 10년간 횡령한 금액이 총 230억이에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230억? 네. 외주비 부풀리기, 유령회사 거래, 부동산 빼돌리기. 수법이 다양해요. 두식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증거도 충분해요. 내일 감사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서진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230억. 자신이 12회 동안 새벽마다 바닥을 닦는 동안 그들은 230억을 훔쳤어요. 장명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당연히 반격하겠죠. 지금쯤 서진 씨 약점 찾고 있을 거예요. 약점이요? 네. 과거 기록, 고아원 시절, 뭐든 찾으려고 할 거예요. 서진은 피식 웃었어요. 찾으라고 해요. 없으니까. 서진의 과거는 깨끗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고생은 했어도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장학금 받고 대학까지 나왔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없는 거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치려고요. 먼저요? 내일 감사 결과 나오면 바로 언론에 뿌릴 거예요. 장명자가 움직이기 전에 서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12회 동안 내가 참았던 거 이제 다 돌려줄 거예요. 두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지켜봤던 서진이 아니었어요. 청소복 입고 고개 숙이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복수를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창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요. 장명자의 비리도 서진의 복수도요. 하지만 장명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양쪽 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찌르느냐의 싸움이었죠. 내일 피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한림솔루션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죠. 총 횡령 금액 232억 원, 외주비 허위 청구 87억, 유령회사 거래 63억, 부동산 불법 매각 82억. 숫자가 읽힐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장명자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관련자는 장명자 대표이사, 강태원 상무, 강진수 전무입니다. 감사팀장이 이름을 호명했어요. 장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12회 동안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통쾌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명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장명자가 서진을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명자가 테이블을 짚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좀 심하게 했어. 인정해. 근데 그게 감옥 갈 일이야? 장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회요. 뭐? 12회 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기억나세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걸레년, 바닥이나 기는 팔자, 그 꼴로 누가 만나줘. 서진이 하나하나 읊었어요. 장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원에서 샴페인 뿌리셨죠? 사람들 앞에서 제 물건 바닥에 쏟으셨고요. 도둑으로 몰아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었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장명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횡령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들이 한 거죠. 저는 그냥 드러내기만 했어요. 서진이 돌아섰어요.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장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김서진.
서진이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장명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서진은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죠. 복수가 끝났어요. 장명자는 곧 구속될 거였습니다. 태원도 마찬가지였죠. 원하던 대로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서진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2회였어요. 12회 동안 바닥을 닦고 모욕을 당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모든 걸 뒤집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뭘까요? 아버지는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만나자마자 잃어버렸죠. 40해 동안 없던 아버지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쓸던 그 모습,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상계단에 혼자 앉아서 서진은 한참을 울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식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두식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식 씨,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한 거 맞아요? 두식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수요. 제가 복수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명자는 감옥 가겠죠. 태원도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 남은 게 뭐예요? 두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잃었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서진이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12회 동안 바닥 닦으면서 버텼어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참으면 행복해지겠지 생각했어요. 서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아졌어요. 복수해도 공허하기만 해요. 두식은 조심스럽게 서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진 씨, 두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아요. 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진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한 만큼 돌려준 것 뿐이에요. 서진은 두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복수는 끝났잖아요. 이제부터는 서진 씨 인생이에요. 두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요. 여기 앉아 있으면 감기 걸려요. 서진은 잠시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두식이 서진을 일으켜 세웠죠.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요. 지금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나아져요. 두식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진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울다가 웃으니까 이상했어요. 3년 동안 저 지켜보면서 뭐 드셨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구내식당이요. 맨날 똑같은 거.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살게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작은 식당에서 두식과 마주 앉았어요.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두식도 잔을 들었죠. 오늘 고생했어요, 서진 씨. 두식 씨도요.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하고 쓴맛이었죠. 두식 씨, 서진이 말했어요. 왜요? 3년 동안 절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네. 힘들었어요? 저처럼 비참한 사람 보면서 두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진 씨 새벽마다 출근해서 로비 닦는 거 봤어요. 누구보다 먼저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서진은 가만히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당해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해도 일어났고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두식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비참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서진 씨는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두식 씨.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두식이 어색하게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저야말로요. 3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식도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대학 가고 취직했다고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서진 씨 찾았어요. 회장님 은혜 갚으려고. 은혜요? 네. 저도 버려진 아이였거든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두식에게도 좋은 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죠. 내일 뭐 할 거예요? 두식이 물었어요. 장례요. 아버지 장례 치러야죠.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서진은 말을 멈췄어요. 멀리 한림솔루션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로 시작해야죠. 이제 제 인생이니까.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복수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일 서진에게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샴페인을 돌려주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났어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죠. 서진은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41해 만에 찾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보낸 아버지였죠. 짧았지만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만났으니까요.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서진 씨,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장명자요? 네. 내일 구속영장 청구한대요. 강태원 상무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림솔루션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요. 긴급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요. 언제요? 모레요. 장명자 대표 해임 안건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할게요.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네. 샴페인 한 병 준비해 주세요. 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빌린 거 갚아야죠. 이틀 후 한림솔루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임원들과 주주 대표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장명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태원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뒤에는 윤 변호사와 두식이 따르고 있었어요. 장명자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죠. 서진이 상석에 앉았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2회 동안 바닥을 닦았던 그 회의실이었죠. 이제 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첫 번째 안건, 장명자 대표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장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과반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장명자 대표이사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장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부당해. 나한테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230억 횡령이에요. 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명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강태원 상무 해임의 건. 태원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반박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다시 과반수가 넘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태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장명자가 태원을 노려봤습니다. 쓸모없는 놈. 이게 다 내가 그년한테 잘못해서 그래.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태원이 힘없이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세 번째 안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이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진 주주께서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장명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겁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을 감독하겠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림솔루션은 제 회사지만 저 혼자 가진 게 아닙니다. 직원들, 주주들 모두의 회사예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였어요. 가결되었습니다. 김서진 주주께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명자와 태원만 남아 있었죠. 서진이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식이 뭔가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샴페인 병이었어요. 장명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야, 그게? 서진이 샴페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장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법원에서 이거 저한테 뿌리셨죠? 장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청소부 주제에 시집왔다고 비웃으셨어요. 샴페인 터뜨리면서 드디어 됐다고 환호하셨고요. 서진이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호일을 벗겼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서진이 코르크를 돌렸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샴페인을 장명자 쪽으로 기울였어요. 거품이 장명자의 명품 정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흰 거품이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죠. 인연이. 장명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빌 때까지 부었어요. 12회 동안 제가 닦았던 바닥이에요. 이제 직접 닦아보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명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왜요? 저한테 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서진이 빈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아,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안 했네요. 그것만 달라요. 장명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태원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닥쳐. 장명자가 태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서진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움찔하지 않았어요. 장명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죠. 때리시게요? 여기 CCTV 있어요. 서진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서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내일 검찰 출석하신다면서요. 늦지 마세요. 서진이 돌아섰어요.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태원을 바라봤죠. 태원 씨. 태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 편 안 들어줬죠. 서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샴페인 뿌릴 때도 웃고 있었어요. 도둑으로 몰 때도 한마디 안 했고요. 태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후회해요? 서진이 물었어요. 태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잘 살아요, 태원 씨. 감옥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장명자와 태원만 회의실에 남았어요. 바닥에는 샴페인이 흥건했습니다. 장명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명품 정장이 샴페인에 젖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태원이 다가갔어요. 장명자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년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제 탓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하니까 이혼한 거잖아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두 사람이 서로 소리쳤어요. 텅 빈 회의실에 고함이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끝났어요. 12해 동안 쌓였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원망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서진이 멈춰 섰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12해 동안 매일 닦았던 그 바닥이었어요. 지금은 누군가 닦아놨겠죠. 서진 대신 다른 청소부가요. 서진은 그 바닥 위를 걸었어요. 당당하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두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두식이 물었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두식이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샴페인을 돌려줬어요. 걸레를 놓았죠. 이제 진짜 서진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어요. 장명자가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 구형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범인 강태원 전 상무는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화면에 태원의 얼굴이 떴어요.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움찔거렸어요. 서진은 TV를 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끝났네요. 두식이 옆에서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만 느껴졌죠. 오늘 한림그룹 본사 가셔야 해요. 이사회 있잖아요. 알아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청소복 대신 맞춤 정장, 낡은 운동화 대신 구두, 고개 숙인 자세 대신 당당한 어깨.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한림그룹 본사였습니다. 서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최상층 회장실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였죠. 서진은 책상 앞에 섰어요.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쓸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말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두식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서진 씨 거예요. 낡은 걸레였어요. 서진이 한림솔루션에서 쓰던 걸레였습니다. 사물함에 있던 거였죠. 왜 이걸 버리려다가요. 근데 서진 씨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두식이 걸레를 내밀었어요. 서진은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낡고 해진 걸레였어요. 12해 동안 바닥을 닦았던 걸레였죠. 새벽마다 로비를, 회의실을, 화장실을 닦았어요. 손이 트고 무릎이 까지도록 닦았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두식이 물었어요. 아니요. 간직할 거예요. 서진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게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잊으면 안 돼요.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시작해요? 네. 까죠. 서진이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의장님.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의장님이었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섰어요.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상석에 앉았죠. 오늘 안건 중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임원들이 주목했습니다. 한림솔루션 미화팀 처우 개선건이에요. 미화팀이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네. 청소 직원들 급여 20% 인상, 복지 확대, 휴게실 신설. 다음 달부터 시행할 거예요. 임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지시였으니까요. 가결합니다. 서진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해 전 서진은 청소부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새벽마다 바닥을 닦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진을 올려다봤어요. 의장님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서진은 잊지 않을 거였어요. 서랍 속 낡은 걸레를요. 바닥을 기던 시절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밟지 않을 테니까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서진이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명자는 감옥에 있었어요. 태원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10년 넘게 갇혀 있을 거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샴페인도 돌려줬죠. 걸레도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진의 인생이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인생. 누구의 며느리도 청소부도 아닌 그냥 김서진으로서의 인생이요. 문이 열리고 두식이 들어왔어요. 퇴근 안 하세요? 응. 좀 있다가. 서진이 대답했어요. 두식이 옆에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죠. 두식 씨. 네. 고마워요. 3년 동안.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두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앞으로요? 네. 저 어디 안 가요.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두식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진도 두식을 바라봤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죠. 서진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걸레와 어머니 사진이 나란히 있었죠. 서진은 서랍을 닫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바닥을 기던 청소부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의장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였어요. 그 12해를요. 그리고 자신처럼 바닥을 기는 사람들을요. 그게 서진이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날 장명자와 태원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세상은 비로소 시작되었죠.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